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윤정식 기자의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지난밤 강남역 상황을 보셨습니다. 정부가 택시 요금을 올린 지 나흘째인데요. 이 여파 때문인지 사람은 많지만 빈 택시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택시를 타는 시민들도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반응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직장인 안태은 씨가 퇴근길에 나섭니다.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요금은 보통 16,000원이었습니다. 요금 인상 후 처음 타는 택시 얼마나 더 나올까? 1, 2천 원 정도 더 나오는 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야근하면은 보통 몇 시 정도에 퇴근하실 때가 많아요? 한 11시, 11시 반쯤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할증이 붙을 것 같은데 기사님 11시 넘어서 공덕까지 가면은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 거리인가요? 8,000원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은 앞으로 계속 타실 수 있겠어요? 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버스고 뭐고 다 끊길 수가 있잖아요. 최대한 끊기기 전에 빨리 퇴근을 하는 방향으로. 퇴근을 빨리. 네. 예. 아니 근데 회식해서 술 마시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뭐 첫 차를 기다리던지. 실제 요금은 29,900원이었습니다. 할증 없이도 평소보다 5,000원가량 더 나온 겁니다. 다시 향한 곳은 강남역. 사람은 많은데 빈 택시가 줄을 잇습니다. 할증이 시작되는 밤 10시. 4,800원이던 기본 요금이 5,80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밤 11시. 다시 6,700원으로 40% 오릅니다.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안 탑니다. 대중교통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대중이란 말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 그래도 택시를 꼭 타야 하는 사람들은 대체 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자주 타는 음대생 이세연 씨. 카쉐어링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많이 이용한다 해서 저도 한번 이용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카쉐어링은 렌터카와 비슷한데 같은 조건을 달리면 택시보다 보통 두세 배는 비쌌습니다. 여전히 그럴까? 성신여대에서 홍익대까지 함께 달려 실험해봤습니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건 택시. 택시는 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21,3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카쉐어링은 얼마가 나왔을까? 지금 막 이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총 들은 비용이 26,340원. 그러니까 택시보다는 5,040원 더 들은 겁니다. 하지만 점점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카쉐어링을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점, 그리고 출차, 반납을 해야 하는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일단 택시를 타고 가다 따릉이 정류장에 내립니다. 제 최종 목적지까지는 여기부터 4.7km, 약 5km를 더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따릉이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 가능했던 택시비까지만 내고 나머지 구간은 따릉이를 타겠다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반반 택시입니다. 요즘 카카오 택시에 보면 이제 경유지를 설정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사는데 이제 언니를 이제 태워서 같이 집에 오면 훨씬 돈도 절약되고 좋더라고요. 택시 기사들도 오른 가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루 수입이 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 3, 4만 원은 더 플러스 할 것 같겠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필드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좀 줄은. 네. 당장은 택시 기사와 승객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택시의 공급 부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들여다보니 택시를 대신할 선택지는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택시 요금만 올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테 선택지 폭이 넓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좋은 면들이 있었거든요. 택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해소해주는 부분. 택시비가 무서워 일찍 귀갓길에 올랐다는 한 시민은 다른 서비스들이 자취를 감춘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서비스의 질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마라 라고 되어버리니까.
실제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는 이른바 불법 딱지와 함께 2년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타다도 불법 콜택시라는 고발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택시 면허 없이 기사 딸린 렌터카 형태로 해왔던 사업은 접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나오면서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택시업계에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타다는 사실상 대형 택시 형태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차량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을 계기로 공유 서비스의 문을 보다 과감히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하고 택시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버나 크랙 같은 그 쉐어링 서비스를 검토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정부도 택시 외 운송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시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최재훈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가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없애고 유료만 유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호출 택시에 코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조사하자 아예 무료 서비스를 폐지해서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기사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티 앱에서 무료로 택시를 부르는 일반 호출이 없어지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호출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카카오 택시만 이용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료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받을 피해도 큽니다. 카카오티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 택시는 22만 대인데 비해 호출 요금을 받는 가맹 택시는 4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택시 호출 앱도 뒤따라 무료 호출을 접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7만 6천 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가 카카오 앱을 깔고 무료 호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뿐이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들은 아마 또 떠나는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가 무료 호출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문입니다. 유료 호출인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3년간 조사했는데 이달 중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자 카카오가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아예 무료 서비스 사업을 접으려 하는 게 아니냐 분석입니다. 카카오티는 일반 택시와 가맹택시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